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역대 최악의 강원도 산불. 50여일이 지난 지금 평생을 바쳐온 일터도 중기부 장관도 왔다 갔습니다. 2번이나.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족의 보금자리도 무조건 철거하라고 지금 동의서 쓰라고 그러는데 전 못 써요. 지금 연수원에 우리가 있을 시간은 5월 말까지예요. 기한이. 나와야 돼요. 산불이 지나간 자리, 다가오는 여름 또 다른 위험이.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서 바로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홍수에 대비해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피해가 날 것은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원 산불 그 후 50일.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무언지 돌아봅니다. 언제나 넉넉하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던 강원도의 산. 그러나 지난달 4일 일어난 산불로 강원도 내 산림 총 2,832헥타르, 축구장 약 4,00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재민 1,289명, 1,291억 원의 재산 피해까지 한마디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건데요. 50일이 지난 지금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가장 피해가 컸던 고성군에 있는 한 가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 탔네요. 다 탔어요. 그냥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냥 불이 들어오니까 재난 문자 받고 조금 있다 보니까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스리퍼 신고 그냥 나왔어요.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은 아름답던 전원주택. 지금은 형체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기 서재였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면서 그랬고 이쪽에가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이 면이 다 신발장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내 집 탔다. 내 방도 탔다. 우리 집이 탔다. 집에 나가네. 본인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당한 날벼락. 더 기막힌 건 5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총리 다 왔다 갔지만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 전날 또 한전 사장이 왔었어요. 네. 그 한전 사장이 인사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와서 보도는 다 그렇게 돼서 지금 책임지나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찾은 김 사장은 머리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과 자치단체와 협의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배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종료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뭐든지 다 얘기하고 가라 이렇게 너무 최근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수사 결과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총리도 한전 사장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이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는 추가된 강원도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80억 원. 이 중 대부분은 산림이나 문화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쓰이는데요. 사유시설 복구에는 20% 남짓한 예산만이 배정돼 있고 그중 주거지원 보조비는 정부 기준으로 가구당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공공시설이나 산림복구 좀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집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쪽으로 돈을 좀 많이 좀 지원해달라 그 얘기하고. 각 정당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을 다니며 서둘러 추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국회 파행으로 여야 논의도 못 해보고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잖아요. 그러고 보상 이제 아니야 이건. 한전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우고 국가가 쓴 보상을 하고 원하는 만큼
원활하고 100%는 안 되더라도 80%라도 해주고 나머지 국가에서 구상 청구해서 돈을 받고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돈을 많이 달라고 벌자는 게 아니야. 우선은 이게 이제 원인자가 배상을 하는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빨리 이제 집을 지어주고 나중에 이제 한전의 어떤 법적인 부분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구상권을 청구하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은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나 공공기관 연수원, 마을회관 등에서 불편한 생활을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주들 사진까지 하나도 없이 그저 못 건지고 나왔다는 게. 그게 불타고 그 이튿날 가서 그걸 봤는데요. 이렇게 꽃같이 앉아 있더라고, 탄 게. 그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정부에서 지금 뭐 1,300,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3천만 원, 4,300 가지고는 그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걸로 보태한다 하더라도 15평을 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머물고 있는 대피소나 연수원에서도 이제 곧 나와야 합니다.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제가 봤을 적엔 아직 들어올 그 시기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은 바닥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도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은 안 들어오고 앞으로 네. 좀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임시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들어간 후부터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든지 그 컨테이너 하우스 이제 조립주택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조리를 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조림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 쌀, 그다음에 그릇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하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류도 이제 여름 의류 많이 들어와요. 반팔이라든지 반바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슬리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세대당 하나씩만 공급을 했고요. 가구원당 하나씩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호물품은 꾸준히 더 필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산불은 가족의 보금자리뿐 아니라 삶의 터전에도 화를 불러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이 폐차장도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거 다 이제 수출 나갈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이게 미션이 녹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싹 이게 물처럼 이렇게 달라붙었네요. 그거 예. 안에. 산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면 가치를 인정받아 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부품들. 일부 바이어들한테 돈을 받아놓은 것도 많고요. 지금 걔네는 뭐 물어달라 그러는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내가 화제를 냈다면은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빨리 어떻게 뭐 조치를 해줘야지. 이게 자꾸 시간만 끌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직원들도 떠나고 기계도 다 타버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또 장관도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중기부 장관도 왔다 갔습니다. 2번이나. 근데 진짜 이렇게 뭐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강원도에 신고된 기업들의 피해 액수는 585억 원. 피해 수습을 위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기업이 체감하는 건 어떨까요?
원래 금방 된다 그랬거든요. 예, 정부에서 특례 보증을 하면 금방금방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아직도 뭐 신청이 벌써 20일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대출금 하나 10원 하나 나온 것도 없고 제가 뭐 마이너스로 쓰고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머리가 아프죠. 기약이 없어요. 결정된 산불 후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피해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에선 1년 중 특히 4월 초를 전후에 큰 산불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즘 산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엄청났죠. 바람이 이렇게 세게 순식간에 불어서 불길이 막 전쟁터 같이 빨갛게 올라 있는 건 저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불은 많이 끌어다녀봤지만은 순식간에 그렇게 사람 접근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타고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접근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특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확산 속도가 빨랐다. 그 원인은 역시 그만큼 강풍, 즉 바람이 영향이 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따뜻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아주 강풍으로 바뀌게 되죠. 초속 35m의 강풍이 불면서 그 확산 속도는 빨랐고 또 그로 인해서 산불의 불씨들이 몇 메타씩 크게는 몇 킬로씩 이렇게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산불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조한 강풍과 함께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소나무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들과 특히 산림 피해가 컸던 강릉시 옥계면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나무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 시커멓게 다 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죽은 상태라고 보시면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게 송진이 있습니다. 송진이 있다 보니까 불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잎에 이제 송진이 이런 게 있던 게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관화로 이제 번져가지고 피해가 좀 피해 면적이 좀 커지는 거죠. 불이 잘 붙는 송진이 산불의 연료 역할을 하는 데다 솔방울이 강풍을 타고 날아가는 탓에 큰 불로 커지는 주범이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게 타버린 나무들 사이로 푸른 잎이 보입니다. 분명 불길이 닿았을 텐데 왜 이 나무들은 타지 않았을까요? 저쪽 숲을 봐도 잎이 마르고 그랬는데 이쪽은 또 울창해요. 예, 그렇죠. 활엽수는 이제 화염에 좀 강한 수종들이 돼가지고 불이 좀 지나가도 생명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잎이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침엽수에 비해 단풍나무나 밤나무, 동백나무 같이 잎이 넓은 화렵수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성질이 있어 이 지역 산불 방지의 대안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단지 다 이렇게 활엽수만 심을 수 없는 게 지역 특성상 여기가 소나무의 이름이 나 있는 강원도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송이 생산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소나무는 꼭 심어달라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만의 조림을 하는 것도 좀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송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소나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단순림 조성보다는 이제 경관 수림대, 예를 들어 꽃이 피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양봉업자리 좋아하는 이제 그런 밀원수라든가 그거는 이제 결국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아마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시키면은 일부는 아마 동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소나무보다는.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기 시작한 요즘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불난리 후 물난리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나무 보면은 다 탔지 않습니까? 그 탄 데가 만약에 이제 비가 장마철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위에서 걸러져서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바닥에 떨어져서 밑에 이제 낙엽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받아주는데 그런 게 다 탔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고 바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태 날 수 있는 위험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그럼 4월 산불 영향이 어쩌면 다음 달에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여름 홍수는 대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발생된 지역은 민가 쪽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들, 또 도로 쪽으로 산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차량이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것들,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점검을 좀 아주 철저하게 좀 더 잘 해야 되겠죠. 큰 산불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나 홍수. 저렴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가 여기 저희 이번에 설치한 C1. 네네네. 저리조 탱크 원 2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안 보이는 거지 사실. 네네네. 땅 밑에 땅 있어서 밑에 있어서. 보이진 않고. 그래서 또 이걸 땅을 판다. 빗물 박사로 유명한 서울대 한무영 교수. 어떻게 산불로 이어질 홍수나 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걸까요? 간단히 회의를 마친 뒤 삽 하나를 들고 산으로 향하는데요. 올여름 수해와 내년 봄 가뭄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학생들과 제작진을 데려간 곳은 여기 원래 정사면이라서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짝짝짝 빠져나가는데 그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좀 홈을 파주자. 홈 뭐 이렇게 삽질만 몇 번 하면 이렇게 홈이 파지는데 이렇게 놨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여기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파놓으니까 물이 한 1톤 정도는 여기 고여지게 되고 그래서 내려가는 물의 양이 1톤 정도 줄어들 것이고 요 모여진 물은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이 조금씩 고여 있어가지고 그 습도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홍수 방지와 건조한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여기 물이 있으면 또 이제 노루가 와서 또 물 맞기도 하고 그러는 생태계를 위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군데군데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 있으면 그게 바로 댐의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작은 댐 역할을 하는 웅덩이들을 산 곳곳에 지형에 맞는 넓이로 여러 개를 파놓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산 밑에 사방댐을 크게 하나 짓는 것보다 만드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작은 웅덩이를 산 전체에 파놓자는 거죠. 밑에서 보면은 많은 물에 그냥 한꺼번에 팍 내려오니까는 그 망가질까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걸 위에서부터 막는다고 그랬을 때는 조그만 시설로 만들어도 거기서 조금만 잡아주면은 내려가는 물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밑에 시설물의 그 부담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 위에서부터 먹을 것이냐 밑에서 먹을 것이냐 뭉친 다음에 빗물을 뭉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막을 것이냐 아니면 뭉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막을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된 곳이 있습니다. 멀리 슬로바키아에 사는데요. 2011년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거듭되는 홍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나무나 돌을 이용한 자연댐과 여러 개의 웅덩이를 만들었는데요. 1년 반 동안 2억 5천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톤당 3유로 정도. 그 결과 상습적인 홍수도 사라지고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낙엽에 덮으면서 불암산 자락에 4년 전 파놓은 웅덩이. 시간이 흘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흙이 아니고 준턱을 살짝 만들어서 그냥 터거리를 만들었는데 나무 가지로 만들고 흙을 좀 놨더니 지금 서양에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수분들을 머금고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건조주의보가 있더라도 여기는 건조주의보가 없습니다. 여기 단지 이렇게 턱만 둔 걸로 인해서. 그렇죠. 이번 강원 산불로 타버린 나무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이 나무들을 대부분 베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용재 가치나 이런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펄프제로 된다든가 아니면 화목용 뭐 그렇게 용도밖에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웬만한 지역은 다 이제 벌채를 해서 재조림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타버린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고성에 지금 큰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를 지금 베가지고 다 지금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산불 난 데다 잘라가지고 눕혀놓는 거죠. 이걸 눕혀가지고 쭉 놔두면 이게 이제 그 산사태를 막을 수 있고 또 이게 낙엽들이 뭉치면서 조금씩의 또 소도랑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빗물이 이제 저류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지금은 큰 불이 지나간 후에 큰 물을 조심하라. 큰 불이 바꿔버린 생태계 때문에 올 여름이 위험합니다. 올 여름 물난리를 올바르게 막지 못하면 산이 건조해져 내년 봄 다시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 북촌 내려가서 하수도에서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아마 진짜 이렇게 우리가 한 방법대로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은 이번 물난리뿐만 아니라 내년 봄에 산불 방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곳곳에 이렇게 습기를 유지해 놓으니까 건조주의보를 건조가 안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물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산불이 지나간 지 50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 이걸. 아직 산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기서는 뭐 빨리 벗어나고 싶죠. 산불은 막지 못했지만 올여름 예상되는 홍수와 산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빗물을 뭉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막을 것이냐 아니면 뭉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막을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경매 처분한다고 하니까 10억이 훨씬 넘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댐 만든 사람은 어떻게 지? 댐 만든 사람은 돈 못 벌면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우리가 고성의 그 화재를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